강릉과 고성, 양양, 동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양양 현남면 사무소 직원이 확진돼 시설물이 임시 폐쇄되고 다른 직원들은 격리 조치됐습니다. 지난해 1월 강릉시가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됐는데 적정성 재검토에 묶여 사업 진행이 멈췄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 시범 운영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은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발전소 송전탑 공사장 주변 마을에서 헬기 소음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전회사는 일부 지역의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강릉과 고성, 양양, 동해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고성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확진됐고 강릉에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5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강릉 확진자는 양양군 현남면 지역 출퇴근자여서 현남면 사무소와 보건지소가 폐쇄되고 직원들이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또 양양에서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여성과 유아 등 2명이 확진됐고 동해에서도 안양시 확진자의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강원도 누적 확진자 수는 2,667명이고 사망자는 50명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경찰과 소방, 해경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률이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27일 기준으로 기관별 접종 예약률은 강원경찰의 경우 68%, 소방은 82%, 해경은 58%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예약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일각에서 논란이 된 백신 접종 강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본부 측도 1분기에 구급 인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데다 일부 소방서에서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어 직원 대다수가 접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월 지역 관광 혁신과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관광거점 도시 5곳을 선정했습니다. 강릉도 여기에 포함됐는데 올해 5개 도시 모두 적정성 재검토에 묶여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큽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월 강릉과 안동, 목포, 전주와 부산 등 5개 도시를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국제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도권과 제주도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글로벌 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마다 국비 500억 원을 비롯해 모두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관광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강릉시는 경포 생태 저류지와 산책로, 올림픽 파크를 활용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는 골자로 사업 계획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향후 지원되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세부 사업 내용을 도시별로 확정해 올해 1월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업비가 일정 규모가 넘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됐는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재검토에만 최소 9개월이 걸리고 이후 국회나 지자체 의회 승인 등을 거치며 사업은 장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지원 기간이 2024년까지다 보니 그만큼 사업 추진이 촉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1년에서 또 2년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문체부나 기재부에다가 사업 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대규모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일수록 추진하기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사업 중에서 규모가 큰 거는 발주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 규모를 알아야 저희들이 어떤 뭐 용역을 한다든가 뭐 계획 설계를 하잖아요. 지자체마다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강릉시 역시 올해 예상했던 130억 원보다 사업비를 훌쩍 줄였습니다. 올해 반영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25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칫 사업의 연속성이 사라질 수도 있어 문체부는 홍보나 마케팅, 행사 등 연례적인 경상 사업은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일률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경상사업들 중심으로는 상반기에도 지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일부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역 관광 혁신과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율이 필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얼마 전 정선 가리왕산 합리적 보건협의회가 곤돌라 시설을 3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았는데 환경단체들은 전면 보건 약속을 지키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가리왕산 합리적 보건 민관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곤돌라 시설을 3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관협의회가 출범한 지 2년여 만에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것인데 정부의 최종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정성구는 올림픽 유산 보존 전담팀을 구성해 곤돌라 시설 시범 운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인 곤돌라를 관광시설로 바꾸고 어떻게 편의시설을 갖출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용 삭도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알파인 경기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부 결정을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3년간 시범 운영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각오입니다. 복원이 불가능한 복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들도 최대한의 그 자연을 복원시키는데 동의하고 동참을 하고 하지만 올림픽 유산만큼은 반드시 보존해서 수준 있게 물려주고자 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처음 약속대로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을 철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46개 단체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기름에 세울 수 없는 곤돌라를 유지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며 정부와 강원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리왕산 전면 복원을 위한 협의 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을 우롱하고 정부의 무능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실패작이다. 한편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준비 기간이 8개월이어서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현재 국무총리가 대행 체제이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발전소 송전탑 공사장 주변의 삼척 주민들이 헬기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전회사는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신기면과 노곡면 도로변에 펼침막이 즐비하게 내걸렸습니다. 송전탑 건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발전회사를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자재와 장비를 수송하는 헬기가 빈번하게 다니면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기 계류장이 있어 피해가 다른 곳보다 심하다고 주장합니다. 한두 번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은 하루 종일 뜨고 내리니까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발전회사는 헬기 소음 피해를 인정해 일부 마을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삼척시 신기면의 경우 8개 리 중에 4개 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한 마을들이 반발하는 건데 발전회사는 헬기 동선과 거리가 멀어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산 하나를 두고 다리 하나를 두고 마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헬기가 뜨면은 그 소음이라는 것이 보상현 마을에만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발전회사 삼척 블루파워가 삼척에서 태백까지 설치하는 송전철탑은 모두 72기. 지난 2019년에 시작한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발전회사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집회와 농성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10년 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도내에는 가축 사체를 묻은 매몰지가 470여 곳에 달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매몰한 지 5년이 지나면 관리가 중단되는데 이 때문에 가축 매몰지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축사가 최근 퇴비사를 신축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축사 증축을 위해 개발 허가를 받았는데 10년 전 구제역으로 소 1,000마리가 매몰된 곳입니다. 매몰지가 7곳이나 되는 또 다른 마을. 매몰지 위에 돼지 축사가 들어섰는가 하면 매몰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생수 공장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어디가 매몰지인지 표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땅속에 있는 일을 우리가 압니까? 파봐야 아는 거고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토질에 따라서 얘네들이 부식되는 것도 틀릴 거고. 매몰지가 있든지 없든지 뭐 물공장 같은 거 그냥 다 들어서. 그렇잖아요. 현실에서. 정부가 3년이 지난 매몰지를 발굴해 퇴비로 만드는 등의 소멸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횡성은 지난 2016년 5곳을 무작위로 발굴했더니 모두 분해가 완료됐다며 소멸화 국비도 반납하고 관리도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 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 매몰지인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이제 개발 행위를 할 때 뭐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거 지침에 꼭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횡성 지역의 가축 매몰지는 137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곳이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신설되는 마을 상수도관이 매몰지를 통과해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병원균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개발에 앞서 영양조사나 잔존물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해체 분해 시에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미생물에는 그 사람한테 유해할 수 있는 병원균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건축물을 갖다가 조성할 경우에 그 작업자라든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현행 최대 5년인 관리 기간에 대한 법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요구에 대해 양양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환경부는 정상적인 협의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 예정지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식생보존 1등급지가 포함돼 있음에도 양양군 1차 보완서에 이를 보호하는 내용이 미흡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검토기관과 전문가 의견에 따라 또 추가 보완 기회 없이 바로 부동의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행심위 재결 취지에 따라 2차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양군이 실현 불가능한 조사라고 반발한 항목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사냥 위치 추적기 분석과 최소한의 시추 조사 등을 요구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와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 참가해 지역 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 투자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수도권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철도망과 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 역세권 개발 방향과 투자 정보 등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상수도 생산 원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주민들과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강원도 상수도 생산 원가는 세제곱미터당 1,674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서울 707원, 경기 811원, 인천 803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